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인공지능 동향 전해드리는 주간 인공지능입니다. 지난주에는 요즘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인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서울 63빌딩에서 한국 스타트업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국내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픈 AI의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라면서 특히 심층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많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기술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역량을 갖췄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알트만은 현재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각국 정상을 비롯해서 정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 인공지능 업계의 지도급 인사가 된 느낌인데요. 서울 행사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지금 당장은 크게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2030년쯤이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역시 전 세계적인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인터넷 등장 이후 가장 좋은 창업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알트만이 처음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자리는 지난달 16일 열린 미 상원 청문회였습니다. 기업 관계자가 의회에 증언자로 나오면 기업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포함해서 AI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I의 위험성을 매우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나와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유명한 AI 기술 비판자 게리 마커스 뉴욕대 교수가 감명받을 정도였습니다. 마커스 교수는 텔레비전 중계 화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인공지능의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그의 진정성은 명백했다고 청문회가 끝난 뒤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알트만은 이후에 월드 투어에 나서면서 여러 뒷이야기도 남기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에 범용 인공지능 자살 경쟁을 멈추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학생 시위대들에게 다가가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오픈 AI가 지향하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위험하니 멈추라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알트만은 인공지능이 위험하다고 해서 개발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뒤에 토론은 좋은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참가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수천 명이 몰려서 접수를 조기 종료했다고 합니다. 당일 현장에는 1000명 이상이 행사 시작 2-3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록스타처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지만 언제나 진지한 그가 앞으로는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기술 동향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콘텐츠로 훈련하는 생성 AI 모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챗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 AI 도구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에 AI로 생성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콘텐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웹상의 콘텐츠를 훈련 데이터로 쓸 수밖에 없는 차기 생성 AI 모델들은 성능이 저하되고 콘텐츠에서 더 많은 오류가 나오는 모델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일리아 슈마일로프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등이 공동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사용 요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업데이트를 단행했습니다.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작업 없이 자연어를 사용해서 챗 GPT 모델이나 플러그인 기능에 대한 API 호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델 액세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요금은 업데이트 버전은 유지하는 대신에 기존 버전은 4분의 1로 낮춥니다. 또 챗봇의 대화 기억 용량을 결정하는 컨텍스트 창도 기존보다 4배로 늘립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첨단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정상적으로 현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중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는 1년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를 1년간 다시 연장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의회와 집행위원회, 강요이사회가 최종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은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인공지능법은 2026년까지는 실제 발효되지 못할 것이라고 가디언이 전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업계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투자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약 22억 달러 2조 8,5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2억 7천만 달러 약 3,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코히어는 알파벳 출신 연구원들이 2019년 설립한 캐나다의 AI 스타트업입니다. 챗GPT와 유사한 대화형 AI 모델을 개발해 오면서 오픈 AI의 경쟁사로 알려졌고 특히 기업에 특화한 언어 모델 개발을 추진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김동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연구팀이 SSD 시스템 반도체 구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SSD의 읽기 및 쓰기 성능 향상과 수명 연장에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주요 저장 장치인 고성능 SSD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제품일수록 내부 구성 요소들이 서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결합형 구조의 한계에 부딪혀서 성능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앨런 뇌과학연구소가 최초의 뇌 지도 구축을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앨런 연구소의 뇌 지식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머신러닝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은 뇌의 개별 세포가 어떻게 인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뇌의 고해상도 지도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메타 제품에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를 생성하는 AI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로 자신의 사진을 수정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메신저나 왓츠앱에서 다양한 페르소나와 능력을 가진 AI 에이전트를 데려와서 채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